안녕하세요. 제29강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 중에서 우리가 개념화에 대한 생각을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자연과학의 대상과 사회과학의 대상이 같은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이해를 한다고 해서 자연 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삶을 바꿀 수는 있지만 현상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무의식이라든지 지동설,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 세계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점점 지배적인 것이 되어지면 새로운 거기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사회도 변동됩니다. 그런데 자연과학, 사회과학 막론하고 이 지식 자체는 이제 사회적 생산물이죠. 또 우리가 관찰하는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형성하는 개념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대상이 이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되지만 자연과학의 대상은 자기 스스로 생산되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는 다 연구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관계가 단순한 객체, 주체의 관계. 연구자는 자기가 연구 대상인 존재하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열의를 가지고 세계를 연구 대상을 바꿀 수도 없죠. 작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을 단일의 해석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과학은 이중의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이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능동적인 공동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복잡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나름의 독자적인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식 생산에 참여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떠어떠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를 하는 거죠. 사회과학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연구 대상 자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들과 인식이 연구 대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중의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 대상인 행위자의 해석이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세계라고 하는 거는 매 순간 다른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을 해석하고 또 지속적으로 재해석해 나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틀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른 생각도 갖고 있고 틀렸다고 해서 이게 허위이고
무성찰적이고 모순적이고 비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이다 해서 이것은 사회연구에서 배제시킨다. 그럴 수는 없죠. 그것 자체가 연구 대상입니다. 인간 사회는 본래 의미의 세계이고 그 의미에 따라서 사람들은 실천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내가 보기에 그릇되었던 근거가 없던 간에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요. 그것이 사회과학 연구 대상의 본성이다. 이 사회과학 연구 대상의 의미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작고 동그란 쇳조각을 건네주고 소를 집으로 끌고 오는 물리적 행위를 관찰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쇳조각을 주고 대신 소를 받는 거예요. 이게 화폐죠. 이런 화폐의 사용은 사회성원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런 화폐의 사용 현상은 다른 현상들과 거대한 복합체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위 재화가 무엇이냐, 소유가 무엇이냐, 노동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시장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이 화폐의 사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를 개념화할 때는, 자연의 개념화할 때와는 보다 더 복합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적 총체는 일정한 형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총체와 또 존재의 물질적 조건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사회적 관계와 분석에 사용하는 개념 사이에는 근본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관관계가 사회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구조짓고 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구조짓는 사회 구조는 심층적 차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사회에서의 사건들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데, 이 사회 구조는 단순히 정신적인 사람들의 상호작용만은 아니죠. 물질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사회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되어 있고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보아야 이것을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 현상이 개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회 세계가 오직 사람들의 정신 속의 정신적 구성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활동, 사회적 실천은 물질적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부여된다. 사회가 특정한 방법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일정한 틀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이 사회 구조들은 현재 이곳에서의 행위의 의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힘, 기제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사회 구조는 바로 이런 힘 때문에 사회과학의 자동적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과학적 개념화는 바로 이 사회과학의 자동적 대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 구조는 자연 세계와는 달리 질적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레비가 개구리 실험을 했다고 해서 개구리 실험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개구리 심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회는 우리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고 번영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질적으로 상이한 사회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제들은 자연적 기제들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의 변형,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자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의 변동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회는 자연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동합니다. 인간은 지식을 갖는 성찰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행위와 실천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행위와 실천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인 사회 현상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지식을 학습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까지 사회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잘못됐다, 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바뀌는 거죠.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자의 중요한 연구 방법인 실험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세계, 사회세계에서는 수행하기 어렵죠. 모든 상상 가능한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사회적 실험이 가능한데 어렵다는 거죠. 만들어진 상황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원래의 연구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개구리 심장은 매번 같은 실험을 해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하겠지만 사람에게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어떤 억압적인 정책을 펴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반응이 생겨나고 새로운 대응하는 방법이 생겨나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사회과학에서도 개념화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 개념화가 자연세계에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과학에서의 개념화는 자연과학의 대상에 대한 개념화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개념화라고 쓰지만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연구 대상인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무언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의 사회학, 이중의 해석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따라서 개념화는 연구 과정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관념, 생각, 개념들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들 자신이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또 그 행위들은 일상의 사회 현상들을 더 심층적인, 기저적인 구조적
관계들을 맺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사회과학의 개념화는 당연히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상 지식의 내용에 근거를 해야 하며 그것을 잘 통합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상 개념은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이론적 형태 속에서 재검토되고 새롭게 개념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연과학이 가치 중립적인 세계를 탐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들, 지위, 역할, 정체성 등 그 자체가 이미 가치 부가적인, 가치 적재적인 현상을, 세계를 탐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념들은 사건의 경과를 만들어내는 표면적이고 우연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기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자연과학에서의 개념화가 당연히 이론 적재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이론 적재적인 것은 같지만, 그 대상 자체는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대상은 아닌 것이죠. 사회과학에서의 연구 대상은 스스로 생각하고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 또 다르게 행동하는, 스스로 행동을 상호작용 속에서 바꿔 나가는 그러한 연구 대상이고, 그 연구 대상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개념화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과학에서의 개념화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